같은 사람이 같은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혼자 할 때는 80kg이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함께 운동했을 때는 95kg을 들어 올렸습니다. 15kg의 차이가 단 한 명의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스포츠 심리학과 운동 생리학 연구가 밝혀낸 놀라운 사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운동할 때 우리의 근력이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와 근육 사이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사회적 촉진이 만드는 근력 폭발. 다른 사람이 지켜보고 있을 때 우리 몸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를 사회적 촉진 효과라고 부르는데 뇌의 편도체와 시상하부가 급격히 활성화되면서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분비가 평소의 3배까지 증가합니다. 이런 호르몬 급증은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을 즉시 증가시킵니다. 심박수가 분당 20회에서 30회 더 빨라지고 혈압도 15%에서 20% 상승합니다. 이는 근육세포로 더 많은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된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경계의 반응입니다. 운동신경원의 발화 빈도가 40%까지 증가하면서 더 많은 근육 섬유가 동시에 동원됩니다. 평소에는 잠들어 있던 근육 섬유들이 깨어나면서 폭발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혼자 운동할 때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평균 23% 더 무거운 중량을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런 효과가 단 한 명만 지켜봐도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경쟁 심리가 근육에 미치는 영향. 인간의 경쟁 본능은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강력한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 상황에 놓이면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가 급증합니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은 근육의 수축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킵니다. 특히 같은 성별 비슷한 체격의 사람과 함께 운동할 때 이런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뇌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더 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 모든 시스템을 가동시킵니다. 흥미롭게도 상대방의 실력 수준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보다 조금 더 강한 사람과 함께 운동할 때 근력 향상 효과가 가장 큽니다. 너무 차이가 나면 포기하게 되고 너무 비슷하면 자극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MIT 스포츠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자신보다 10%에서 20% 더 강한 사람과 함께 운동할 때 근력 증가율이 최대가 된다고 합니다. 응원과 격려의 생물학적 메커니즘. 다른 사람의 응원과 격려는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뇌에서 엔돌핀과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시켜 통증 내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엔돌핀은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면서 근육 피로감을 덜 느끼게 만듭니다. 옥시토신은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호르몬으로 더 오래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실제 실험에서 혼자 운동한 그룹은 평균 12분에서 지쳐서 포기했지만 응원을 받은 그룹은 18분까지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50%나 더 오래 운동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응원의 내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격려가 일반적인 응원보다 2배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 보다는 이번 세트만 더하면 새로운 기록이야라는 식의 구체적인 격려가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그룹 운동의 숨겨진 장점들. 여러 명이 함께 운동할 때는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동조화 효과입니다. 그룹 내 가장 강한 사람의 에너지 수준에 다른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맞춰지면서 전체적인 운동 강도가 올라갑니다. 음악과 함께 그룹 운동을 할 때는 뇌파 동조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같은 리듬에 맞춰 운동하면 뇌파가 동기화되면서 개인이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발휘됩니다. 크로스핏이나 그룹 피트니스 클래스가 인기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운동 강도를 그룹의 힘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스포츠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6명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운동할 때 개인의 근력이 평균 28%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혼자 운동에 숨겨진 단점들. 혼자 운동할 때는 심리적 안전장치가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뇌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한계보다 훨씬 이전의 근육 수축을 제한합니다. 이를 중추신경계 피로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근육에는 여전히 30%에서 40%의 여유 힘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뇌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운동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는 동기 부족입니다. 힘든 순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낼 외부 자극이 없기 때문에 쉽게 타협하게 됩니다. 시간 지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 운동할 때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계획했던 운동량을 채우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트너 운동의 과학적 효과. 운동 파트너가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효과는 안정감의 증가입니다. 보조자가 있다는 확신은 뇌의 억제 메커니즘을 줄여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듭니다. 벤치프레스에서 보조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측정한 연구가 있습니다. 보조자가 있을 때 평균 18% 더 무거운 중량을 들 수 있었고 2회에서 3회 더 많은 반복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도움 때문이 아닙니다. 보조자가 실제로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그저 옆에 있기만 해도 같은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운동 파트너와의 대화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 중간중간 나누는 대화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서 더 오래 운동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룹 다이나믹스의 놀라운 힘. 3명 이상이 함께 운동할 때는 더욱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활력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룹의 에너지가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특히 팀 스포츠나 그룹 피트니스에서 이런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개인의 의지력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그룹의 에너지가 이를 보완해서 계속 운동할 수 있게 만듭니다. UCLA 스포츠 심리학과의 연구에서는 5명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운동할 때 개인의 지구력이 평균 47%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룹 내에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룹의 리더 역할을 맡은 사람은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 평소보다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팔로워 역할의 사람들은 리더를 따라가려는 욕구로 인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뇌과학이 밝힌 동반 운동의 메커니즘. 최신 뇌 영상 연구가 함께 운동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운동할 때 전전두엽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의사결정 능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미러 뉴런 시스템도 활성화됩니다. 다른 사람의 운동 동작을 보면서 우리 뇌의 미러 뉴런이 반응하여 마치 자신이 그 동작을 하는 것처럼 신경회로가 준비됩니다. 이는 운동기술의 향상과 근육동원 효율성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한 사회적 상황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수치가 상승하면서 통증 내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같은 강도의 운동을 해도 덜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옥시토신이라는 유대감 호르몬의 분비도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회복을 촉진시켜 더 강도 높은 운동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경쟁이 불러오는 근력의 진화. 경쟁 상황에서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최대 25%까지 증가하면서 근육의 수축력이 현저히 향상됩니다. 이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경쟁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르티코트로핀 방출 호르몬도 급증합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의 글리코겐 사용 효율을 높여서 더 오래, 더 강하게 운동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경쟁에는 최적의 수준이 있습니다. 너무 치열한 경쟁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증가시켜 부상 위험을 높입니다. 적당한 수준의 건전한 경쟁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영국 운동과학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적절한 경쟁 환경에서 운동한 사람들의 근력 증가 속도가 혼자 운동한 사람들보다 60%더 빨랐다고 합니다. 코칭과 피드백의 즉각적 효과. 숙련된 코치나 운동 파트너의 실시간 피드백은 즉시 근력을 향상시킵니다. 정확한 폼 교정을 통해 근육 활성화 패턴이 최적화되면서 같은 중량으로도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빠르게, 더 세게, 집중해와 같은 즉각적인 피드백은 신경계를 즉시 활성화시킵니다. 이런 버벌크유는 운동 중 근육 동원량을 15%에서 25%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시각적 피드백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운동 폼을 보고 교정해주면 본인이 느끼지 못했던 근육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더 효과적인 운동이 가능해집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실시간 코칭을 받은 그룹이 혼자 운동한 그룹보다 8주 만에 근력이 35% 더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지지가 만드는 지속력.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함께 운동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지속성입니다. 혼자 운동하는 사람들의 6개월 후 운동 지속률은 23%에 불과하지만 그룹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78%가 운동을 계속합니다. 이는 사회적 책임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자신과의 약속보다 지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빠지면 상대방에게 실망을 안겨준다는 심리적 부담이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또한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정서적 전염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높은 동기와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그룹 전체의 운동 강도가 상승합니다. 혼자 운동에 숨겨진 함정들. 혼자 운동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시간이 부족해서와 같은 핑계를 만들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이런 핑계를 대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혼자 운동할 때는 안전 마진을 과도하게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상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 능력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운동을 멈추게 만듭니다. 운동 강도 조절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 없이 주관적인 느낌에만 의존하게 되면서 실제로는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중력 유지도 어려워집니다. 주변 환경에 쉽게 산만해지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서 운동 효과가 떨어집니다. 최적의 운동 파트너 선택법. 모든 사람이 좋은 운동 파트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적의 파트너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력 수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신보다 10%에서 20% 더 강한 사람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면 동기 저하가, 비슷하면 자극 부족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성격입니다. 너무 경쟁적인 사람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만들고 너무 소극적인 사람은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적당히 경쟁적이면서도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세 번째는 운동 목표의 일치성입니다. 근력 향상을 원하는 사람과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이 함께 운동하면 서로 다른 운동 강도와 스타일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간 일치성입니다. 운동 가능한 시간대가 비슷해야 지속적인 파트너십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동반 운동.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가상 동반 운동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상 통화를 통해 함께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혼자 운동할 때보다 15%에서 20%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피트니스 앱의 리더보드나 챌린지 기능도 비슷한 효과를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간접적인 경쟁만으로도 동기가 크게 향상됩니다. 소셜미디어에 운동 기록을 공유하는 것도 사회적 압력을 만들어서 운동 지속성을 높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지게 만듭니다. 근력 차이를 극대화하는 전략들. 함께 운동할 때의 근력 향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할 교대입니다. 한 사람이 운동할 때 다른 사람이 응원하고 그 다음에는 역할을 바꿔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양방향으로 동기부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목표 공유입니다. 개인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함께 달성할 공동 목표를 설정하면 더 강한 유대감과 동기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진행 상황 공유입니다. 서로의 운동 기록과 발전 과정을 공유하면서 건전한 경쟁 의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양성 추구입니다. 매번 같은 사람과만 운동하지 말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운동해서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근력에 미치는 영향. 운동 중 심리적 안정감은 근력 발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운동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만약 다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뇌를 지배합니다. 이런 불안감은 근육의 최대 수축을 방해합니다. 반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나 그룹과 함께 할 때는 이런 불안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문제가 생겨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뇌의 억제 메커니즘을 해제시킵니다. 이는 특히 고중량 운동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에서 혼자 할 때와 파트너가 있을 때의 최대 중량 차이는 평균 12%에서 18%에 달합니다. 호르몬 변화의 놀라운 효과. 함께 운동할 때 일어나는 호르몬 변화는 단순히 그 순간의 근력 향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근육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가 혼자 운동할 때보다 45% 더 증가합니다.
이는 운동 후 근육 회복과 성장 속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IGF-1이라는 근육 성장 인자의 분비도 30%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은 새로운 근육 섬유의 생성을 촉진하고 기존 근육 섬유의 크기를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는 오히려 감소합니다. 혼자 운동할 때는 스트레스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나지만 함께 운동할 때는 사회적 지지로 인해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부위별 동반 운동 효과 차이. 흥미롭게도 함께 운동할 때의 효과는 신체 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체 운동에서는 동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스쿼트나 런지 같은 운동에서 혼자 할 때보다 평균 22% 더 많은 반복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하체 근육이 생존과 직결된 부위여서 경쟁 상황에서 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상체 운동에서는 벤치프레스와 같은 복합 운동에서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혼자 할 때보다 18%더 무거운 중량을 들 수 있었습니다. 코어 운동에서는 의외로 효과가 적었습니다. 이는 코어 근육이 주로 안정성을 담당하는 근육이어서 폭발적인 힘보다는 지속적인 수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룹 운동의 최적 구성. 그룹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그룹 구성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3명에서 5명이 가장 이상적인 그룹 크기입니다. 2명은 경쟁 효과가 부족하고 6명 이상은 개인의 존재감이 희석되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룹 내 실력 분포도 중요합니다. 모두 비슷한 수준이면 자극이 부족하고 차이가 너무 크면 포기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가장 강한 사람과 가장 약한 사람의 차이가 30% 이내일 때 최적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성별 구성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남녀 혼합 그룹에서는 남성의 근력 향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동성 그룹에서는 여성의 지구력 향상 효과가 더 두드러집니다. 단계별 동반 운동 도입법. 혼자 운동에 익숙한 사람이 갑자기 그룹 운동으로 바꾸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주일에 한 번만 파트너와 함께 운동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혼자 하면서 서서히 적응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일주일에 2번으로 늘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너무 낯선 사람과 함께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소규모 그룹 운동에 참여해봅니다. 3명에서 4명 정도의 작은 그룹부터 시작해서 점차 적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조화. 현대적인 동반 운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아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되어 운동하는 것입니다. 실시간 화상 통화를 통한 동반 운동은 직접 만나는 것에 70% 정도 효과를 보여줍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운동 기록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앱들도 비슷한 효과를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운동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동기부여가 크게 향상됩니다. 나이대별 동반 운동 전략. 연령대에 따라 동반 운동의 효과와 선호도가 다릅니다. 20대는 경쟁적인 환경을 선호하고 이때 근력 향상 효과가 가장 큽니다. 격려보다는 경쟁이 더 강한 동기가 됩니다. 30대는 협력적인 분위기를 더 선호합니다. 서로 도와가며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때 지속성 향상 효과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40대 이상에서는 사회적 유대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운동을 통한 사교 활동이 주요 동기가 되면서 건강 개선 효과까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동반 운동. 문화적 배경도 동반 운동의 효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적 성취에 대한 인정이 더 강한 동기가 되고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그룹의 성공에 기여한다는 느낌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체면 문화와 관련된 독특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심리가 근력 발휘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런 문화적 특성을 잘 활용하면 동반 운동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과 효과의 균형. 동반 운동의 근력 향상 효과가 크다고 해서 무작정 무거운 중량에 도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전성과 효과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너나 그룹과 함께 할 때는 평소보다 10%에서 15% 정도 더 무거운 중량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부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또한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적절한 규칙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전한 경쟁은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경쟁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실전 적용 가이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일정을 정할 때 혼자 하는 날과 함께하는 날을 구분해서 계획하세요. 고강도 운동이나 새로운 중량에 도전할 때는 파트너와 함께하고, 기술 연습이나 가벼운 운동은 혼자 해도 충분합니다. 운동 파트너와는 사전에 목표와 규칙을 명확히 정해두세요. 어떤 종류의 격려를 원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 미리 약속해두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룹 운동에 참여할 때는 처음에는 관찰자 역할로 시작하세요. 그룹의 분위기와 수준을 파악한 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혼자 운동할 때는 절대 발휘할 수 없는 숨겨진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순간, 당신의 근육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내일 헬스장에 갈 때는 혼자 가지 마세요. 친구를 데려가거나 새로운 운동 파트너를 찾아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운동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운동 과학의 비밀들을 공개하겠습니다.